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이 달콤한 말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되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30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4년 단 8개월 만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정부에 접수된 한국인 납치 그리고 실종 신고 건수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증가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해 수십 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지금은 수백 건 단위로 그냥 치솟아 버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알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고문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고 끝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면서부터였죠. 살아 돌아온 분들의 증언은 정말 참혹합니다. 몸값을 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이런 협박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들, 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 바로 웬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현지어로는 팸퍼스나 단지 같은 뜻이라는데 실상은 완벽하게 외부와 격리된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높은 벽에 철조망은 기본이고요.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안에 식당, 슈퍼, 헬스장, 심지어 카지노랑 병원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딱 한 가지, 탈출만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유, 그것만은 완벽하게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체계적이고 잔인합니다. 일단 유인해서 여권을 빼앗고 고문과 폭행으로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처럼 또 다른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를 치게 만드는 거죠.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캄보디아였을까요? 어떻게 캄보디아가 이런 국제범죄 조직의 소굴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 크메르 제국의 영광도 있었지만 그 후 수세기 동안 주변국에 시달리고 프랑스 식민 지배를 겪었죠. 특히 킬링필드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은 크메르 루즈 정권은 캄보디아 사회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 수십 년만 이어진 불안정과 뿌리 깊은 부패가 범죄 조직이 파고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여기에 풍선 효과라는 게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이런 사기 조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직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풍선의 한쪽을 꽉 누르면 공기가 다른 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법망이 허술하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같은 주변국으로 싹 다 옮겨간 겁니다. 이 범죄 생태계를 보면 아주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중국인 총책이 자금을 대고 그 아래 한국인 관리자들이 한국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현장에서는 끌려온 피해자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서 사기를 치고 있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부패한 현지 권력이고요. 자, 그럼 그냥 가서 구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도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소탕 작전처럼 특수부대를 보내야 한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당국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단속에 딱 나섰는데 그 안에 있던 한국인 중 상당수가 나 한국 안 돌아갈래요 하고 귀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의 신분이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기를 당해 끌려온 피해자가 맞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가해자이기도 한 거죠.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깊은 도덕적, 법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초동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피해자가 납치된 상태에서 겨우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였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죠. 결국 이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해서 쓰레기통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건 단순히 한 나라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부패가 어떻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딜레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여권이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국민. 국가는 그들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캄보디아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